오늘의 키워드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보시는 것처럼 4월은 남북, 5월은 북미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북미 대화가 물론 뭐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네. 김정은의 깜짝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급물살을 말 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프리카 순방을 떠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제안이라면은 탐색 대화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처음에 청와대에서 6개의 항목을 발표했을 때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 과연 이것이 미국이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드러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일단은 북미 대화에 대한 물꼬는 튀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기 전에 청와대 내부 여러 참모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과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6개 항목 중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기존과는 많이 다르고 충분히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수긍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오늘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련된 정의용 실장의 발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He 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네, 김 차장 보면은 결국 이 미국 측도 김정은의 비핵화와 핵개발 중단, 또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뭐 특별히 김정은이 트럼프에 공을 던졌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을 했다. 전제 조건이었던 비핵화 의지 부분에서는 한국이 당부했고 김정은 직접 얘기했다는 전언을 그대로 신뢰한다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정상회담에 대한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평양 초청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가 왜 5월이냐라는 네. 부분에서 질문이 많은데 네. 일단 앞에서도 박정원 특파원이 얘기했다시피 4월은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있고요. 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고강도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하반기까지 넘어간다면 현재 북한 내부의 동료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급적 빨리 평양으로 와달라. 그리고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급한 건 또 북한 대응이 맞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CIA가 미국의 ICBM 고도화 시점을 3월로 잡았던 적이 있었고요. 네. 시간이 또 흐를수록 북한이 기술은 축적될 것이다. 부분도 있는데 미국 내부적으로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러한 국면을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빨리 내야 된다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모든 훈련과 일정의 이벤트가 끝나고 실무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5월 정도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일단 속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신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궁금한 게 사실 물론 북미 정상이 만나봐야 이제 아는 일이겠습니다만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부시 전 대통령도 이 북미 정상회담 목전까지 갔다가 잘 안 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북한이 조명록 당시 총정치국장이었죠. 네. 보내서 친서를 전달하고 북미 그 미사일 커뮤니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까지 수립했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올브라이트 그때 국무장관이 평양에도 가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전 단계로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고 그러면서 진전이 있었지만 선거가 있고 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이제 무산됐던 전례가 있는데요. 네. 이번 경우는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관점에서 이러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입장을 갑자기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져올 비핵화 카드가 네.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네.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럼프를 트위터, 예. 트위터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네. 동결, 프리즈가 아니라 디누클리어라이제이션, 비핵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제안이 비핵화 제안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이야기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지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북미 대화 뭐 아직까지는 좀 성급합니다. 아직 거의 뭐 근 2달 넘게 남았으니까요. 네. 자,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 장소나 시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평양 가능성이 있어는 보이는데 신경 쓰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트럼프가 평양을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항상 성과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비핵화 부분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전반적인 로드맵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성과로 해서 북한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김 차장 지금 신 교수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월 가기 전까지 4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축소는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이번 한미연합훈련 치러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들어오는 전력들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전력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해병대 쌍용 훈련이 4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강습 편집함 와스프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부터해가지고 스텔스 전투기죠. 네. F-35B 수직 이착륙기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전력들이 추가되고 이러한 전력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다만 훈련 시기는 대폭 축소할 수가 있다는 네. 얘기가 지금 국방부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훈련과 훈련 사이에 있던 기간들을 줄여가지고 촘촘하게 훈련을 배치를 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면 4월 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는 대규모 훈련은 거의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정상회담이 진행된 당시나 5월에는 한국군 단독 훈련 그리고 공군 연합훈련 정도만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4월 1일 날 독수리 훈련 예년대로 실시하고 4월 중하순에 키 리졸브 연습 그리고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5월 내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렇게 스케줄이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저께 이제 한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발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발언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김성철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월 말에 특히 우리 남북 정상간 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또 KRFA 훈련이 계속 될 텐데 키빈 시대에서는 잘해준다.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 주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남북 대화 기조 속에서 저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국방부 장관이 저런 말을 해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얘기 맥락을 들어보면 일단 한미연합훈련 차질없이 준비를 해달라. 그런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4월에 있다 보니까 기존과 달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방부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음 달 5월 달에 이임하는
사령관에게 건진 농담이다. 그동안 네. 비라타산 보낸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왜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히 계셔라.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분위기가 막 네. 웃고 떠드는 그런 분위기는 네. 아니던데요. 이게 뭐 순차 통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그래서 운영 중에 이런 부분 속내가 드러낸 거 아니냐는 네.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했을 때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예. 근데 기본적인 전력 외에 추가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 억제하기 위한 시위 차원에서 어떤 흔히 하는 죽음의 백조, 그렇죠. 비원비라든가 비트스텔스 전략 폭격기 그런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전개하더라도 예. 네. 전략자산이라 하더라도 비밀리에 왔다 비밀리에 돌아가는 자산인데 네. 항상 무력 시위 차원에서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상시 전개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작년에 요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억제를 해달라, 자제를 해주고 최소 기본 작전 계획에 잡혀 있는 기동 가능한 전력들만 인수에 들어오고 그 외 무력 시용 전력 자산들 전개는 좀 자제하면 어떻겠느냐를 은연 중에 내비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예년대로라고 했으니까 네. 작년 똑같은 그 킬 리저브 연습이나 연습이나 이 독수리 훈련 때는 네. 핵잠이나 비연비가 왔었습니까?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요 훈련과는 별개의 전력들입니다. 네. 그래서 무력 시용, 그래서 북한 도발 억제용 전력인 것이고 연합훈련 닫게 있는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없고 상륙 강습함이라든가 항공모함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예. 나머지 전략 자산들은 솔직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F-22 랩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별개의 무력 시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자는 그 뉘앙스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송영무 장관의 이런 발언이 자칫하면 대화가 시작되면 군사적인 압박도 낮춰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렸다시피 지금 군사훈련에 대해서 김정은 이해한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규모 축소 없이 시기 조절은 가능하지만 전력의 규모 축소 없이 4월에 훈련하고 네. 그리고 4월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진행이 돼도 북한이 특이 동향이 없다면은 네. 그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외에 이제 어제 공개된 것 중에 그 남북 우리의 특사단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 그 김정은과의 에피소드가 좀 공개돼서 네. 화제가 좀 됐습니다. 김정은이 뭐 그 전에 대화를 좀 호탕하게 하고 좀 젊은 나름대로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미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게 또 눈에 띄는 대목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김정은이 외신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면서 하면서 그런 별명들, 표준 동명들에서 농담까지 하면서까지 분위기를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독재자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리틀 로켓맨, 작은 네. 로켓맨하고 뭐 병든 강아지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랬었죠. 땀딸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주도를 하는 면에서 오히려 선수를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데 부분인데 청와대에서는 아까 네. 뭐 키가 작다는 표현 등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 없다고.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그 해담장에 있었던 5명, 6명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자기가 밝힐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과연 정말 세계에서 어쨌든 나름 그 독특한 캐릭터로 알려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김정은 아직 국제사회 이 외교 무대에 데뷔한 적이 없는 김정은이 두 사람이 만나면 과연 회담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또 진짜 돌출 발언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일 테니까 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